여러분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 받아서는 평생 순자산 10억 못 만든다. 이번 생에 서울 아파트는 포기다. 저도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은 10억을 절대 못 모을까요? 오늘은 이걸 단순한 경험이나 말이 아니라 통계와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희망회로도 아니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뜬구름 잡기도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벌고 평범하게 쓰고 남는 돈을 평범하게 운용했을 때 언제 순자산 10억에 도달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나오길래 저도 한 번 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정상 시나리오, 그리고 하나는 저축액을 절반으로 반영한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자료를 썼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산의 출발점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입니다. 이 자료의 좋은 점은 가구의 소득, 지출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남기는지를 꽤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평균값이 아니라 중간값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상위 고소득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 평균값은 중간값보다 20에서 3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숫자상의 평균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 즉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벌고 쓰고 남는 돈을 추정해서 그 남는 돈을 매년 꾸준히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수익률 가정은 연 6%로 잡았습니다. 엄청 공격적인 숫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인 숫자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잘 운용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 2% 주며 매년 4% 오르는 주식 혹은 임대소득 3%에 매년 3%씩 오르는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놀랐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 계산했는데도 생각보다 흑자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인식과는 달리 은행에 갚는 원금이나 퇴직금 등도 흑자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는 반론을 예상해서 남는 돈의 절반만 실제로 투자한다고 가정한 50% 시나리오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나리오 작성의 백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가데이터처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데이터에는 각각 익명의 가구주별로 나이와 소득, 지출 등이 나와 있죠. 사회생활을 보통 20대 중반부터 시작하고 은퇴를 만 65세 전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해서 만 25세에서 만 64세까지의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0에서 4세는 초반, 5에서 9세는 후반으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는 30대 초반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경상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을 빼고 거기에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소비 지출을 빼서 실질적인 흑자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평균과 중간값을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연간 단위고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고 가구 통계입니다. 즉 한 사람의 연봉과 소비가 아니고 한 가정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후반 가구 소득 8,121만원은 개인 연봉으로 보면 꽤 클 수 있지만 부부 합산이라면 생각보다 평범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어떠신가요? 현실적인 소득과 지출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소득의 중간값 빼기 지출의 중간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가구별로 먼저 흑자를 계산하고 그 흑자의 중간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이 금액도 더 보수적으로 나오고 현실 가계 사정에도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시나리오입니다. 중간 수준으로 벌고 중간 수준으로 쓰고 남는 돈을 연 6% 수익률로 장기 운용하면 만 49세에 순자산 10억을 넘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 49세, 생각보다 빠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퇴직금은 강제로 빼가서 굴리는데 애 키우고 병원비 내고 부모님 챙기면 무슨? 그래서 만든 보수적인 50% 시나리오입니다. 통계상 흑자의 절반만 실제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절반은 예상 못한 지출이나 생활 변수로 빠진다고 가정했더니 그래도 만 59세에 순자산 10억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즉 꽤 보수적으로 잡아도 은퇴 직전까지는 순자산 10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한 사람이 10억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같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봐도 연령대별 순자산 중간값은 10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순자산이 많은 50대라고 해봐야 중간값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나리오를 보면 누구나 순자산 10억에 도달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봐라. 다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노력을 안 한 거다. 이런 꼰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10억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여러분에게 10억을 모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소득, 지출, 수익률 이 세 개가 전부입니다. 내가 또래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이직을 하든 전문성을 쌓든 부업을 하든 말이죠. 내가 또래보다 지출이 많다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남들 한다는 호캉스, 오마카세, 외제차, 신축 신혼생활 다 따라 하시나요? 또 은근히 돈이 센다는 구독 경제 같은 것들도 점검해야겠죠. 내가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다면 수익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돈이 복리로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2에서 3%짜리 예금 통장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코인 단타 치다가 다 날려먹은 것은 아닌지 적정한 수익률의 건전한 투자처로 돈을 굴려야겠죠. 결국 인생 설계라는 건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족한 축을 보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소득을 올리고 지출이 과한 사람은 지출을 줄이고 운용이 약한 사람은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개선해도 장기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이 영상이 말하는 건 50대에 10억 없으면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계산을 중간값 기준으로 했고 그마저도 현실을 감안해서 절반 시나리오까지 따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아주 나쁘거나 큰 병이나 사고가 있거나 실업기간이 길거나 가족 부양 부담이 매우 크다면 이 경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시나리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0억은 큰 돈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막연한 좌절이 아니라 내 숫자를 아는 겁니다. 나는 또래 대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몇 %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인생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걸 알면 인생은 공략 가능한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요한 건 10억 그 자체보다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